안녕하세요. 신한성 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오종성입니다. 올해도 벌써 2021년 신축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세월은 유수 같다고 했습니다.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으니까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숙연해집니다. 오늘은 10번째 사항으로서 안성 핵심 토지 투자 정보, 안성 토지 핵심 투자 정보 10번째 사항으로서 농지투자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국어 점용입니다. 농지는 농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수로가 있어야 되죠. 그럼 그 수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수로를 농지 이외에 농지 본래 목적이 아닌 농지의 목적 외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점용 허가를 받는 경우에 어떻게 받는가? 그리고 국어란 무엇인가? 어떻게 국어가 사용되어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초보자나 처음 토지를 접하신 분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어는 쉽게 말씀드리면 한자식 표현입니다. 과거 지적법인데 현재는 법이 바뀌었어요. 공간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8개 지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어라고 쓰는데 이게 도랑구자, 개천구자, 삼수변에 있죠. 여기 삼수변이 있어서 이게 이제 물이라는 뜻이죠. 이게 아시다시피 물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도랑은 또랑인데 이거를 쉽게 표현을 하면은 과거에는 개울이나 무슨 개천이나 이런 표현으로 하면 좋은데 지적법상 용어를 쓰다 보니까 국어를 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수로입니다. 국어가. 그래서 지적법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지적법상, 현행은 정확하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입니다. 그 중에서 시행령 58조에 28개 지목이 나오는데 28가지 지목이 나오는데 전답부터 쭉 해서 그 중에서 여기 보면 17 하천, 18 국어, 19 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 국어와 유지를 약간은 구별하려고 하천은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는 거, 국어는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 유지는 이게 머물 유자죠. 물이 고이는 거 유지, 그죠? 저수지, 유지 요 개념입니다. 조금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하천은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는 거, 국어는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 뚝, 유지는 물이 상시적으로 고여 있는데 그래서 28개 지목 중에 하나다. 그래서 국어라는 표현을 쓴다. 실무상에 보시면 실제 국어입니다. 제가 취급하는 실제 있는 국어인데 여기 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기 땅이 있으면은 이 국어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이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국어가 제가 방금 설명했던 대로 인공적으로 뚝을 만들었죠. 콘크리트로 이렇게 뚝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시나 면이나 구에서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적인 것을 가미된 게 국어다. 여기서 이 국어를 점용 허가를 받아서 다리를 놔서 진출입을 하고 있죠. 이게 대표적으로 국어 점용입니다. 그래서 국어는 사용 목적의 허가권자에 따라서 농어촌 공사에서 허가를 받느냐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느냐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 얘기는 여기는 조금 차트에는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은 원론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국어라는 것은 뭡니까?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로라는 것은 농사 짓기 위해서 물을 대기 위해서 본래의 목적이잖아요. 농사 짓기 위해서 물을 쓰는 것은 당연한데 이거를 농사 짓기 위해서 수로를 쓰는 건 당연한데 이거를 갖다가 농사를 안 짓고 여기에 집을 지어 집을 이렇게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을 지으면은 농사 짓는 건 아니죠.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럴 경우 여기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국어가 이럴 경우는 목적의 사용이죠. 농사 짓는 게 아니고 집을 짓기 위해서 여기를 건너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국어가 농사용의 본래 목적으로 짓지 않는 것은 한국농어촌공사의 허락을 맡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구별하는 방법은 본래 목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한 본래 목적이 아닌 경우에 수로를
수로를 국어를 사용을 할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 맡아야 되고 그 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맡습니다. 국어 점용료는 우리가 실제로 계산해 보면 굉장히 적어요.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요율인데 요율은 뭐 0.5% 정도 수준이에요. 연 단위로 받습니다. 국어 점용이나 도로 점용 허가 기간이 있어요. 3년, 5년, 10년. 실제 사용료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이제 국어가 있어요. 이것도 국어입니다. 실제는 산입니다. 산인데 지목은 국어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 실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국어,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죠. 본래 목적이 아니니까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얘는 요거는 권리관계인데 요거 국어입니다. 국어인데 A가 국어를 점용 허가를 맡아서 실제 했던 겁니다. 맡아서 이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면은 A가 하고 있다면은 B가 이 국어 점용을 허가를 맡은 A한테 허락을 맡아서 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국어 점용은 국어가 개인이 소유가 아닌 이상 그 시군 유지나 국가 소유 공 소유일 경우 나라 땅일 경우에는 A나 B나 공동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B가 사용하고자 할 때 너 나한테 허락을 맡아라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공동으로 점용받을 권리가 있고 다만 국어를 포장을 하는데 사비로 시에서는 안 깔아주거나 군에서 안 깔아줄 때는 A와 B가 비용은 공동으로 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사람한테 허락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어는 또 하나 여기 이제 국어는 이제 그 실제 제가 이거를 이 땅에 있었는데 이 부분을 막다른 도로에서 도로 폭이 6m 이상이 안 돼서 이 땅은 매매를 못했던 상황인데 실제 국어 점용이 실제 이 국어는 물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국어 그래 여기서 도로의 폭이 막다른 골목에서는 도시 지역에서는 6m이고 도시 외지역은 4m입니다. 이게 6m가 안 나와서 이 막다른 골목에서는 이 땅을 사용을 할 수가 없었죠. 허가를 맡을 수가 없어서 국어를 점용을 해보자고 검토를 했더니 국어는 실제 물이 흘러가니까 종으로 여기를 다 덮는 건 안 됩니다. 이게 안 되고요. 행어로 그러니까 건너가는 정도, 녹강 한두 개 묻을 수 있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요 부분은 실제 국어로 사용하는 경우는 왜냐 그러면은 종으로 전부 다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이유가 여기를 다 덮었다 치면은 장마철이나 이럴 때 물이 흘러가다가 그죠? 여기가 넘치겠죠. 넘치면은 쓰레기나 그 나무나 이런 조각들이 환경 문제부터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니까 국어를 종으로 덮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국어 점용 부분은 상식적으로 아시고 개별적으로는 각각 지자체 소관 부서에 확인해서 농지 투자에 좋은 투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국어 점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